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소재인 백치아다다는 작가 계용묵 선생의 1935년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단편 문학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명작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거의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권장도서이고, 작품 자체의 인기는 물론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죠. 보시면은 완전 옛날 버전인 오른쪽 벙어리의 서름, 원제 백치아다다. 오른쪽은 이제 영화 아다다. 오른쪽이 더 유명해요, 왼쪽보다. 근데 저 당시 영화 포스터의 암묵적 룰이 뭐냐면은 야하게 만들어서 시선 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마치 이제 성인 영화처럼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포스터만 저렇게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원작에 충실한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 작품에서 아다다의 상대 역인 수롱이 역을 맡은 배우가 다작으로 유명한 이경영 씨예요. 대부분의 해설이나 교과서 참고서에서 백치아다다를 순수한 사랑을 꿈꾸다가 물질 앞에 파멸한 벙어리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렸다고 적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보시면은 백치아다다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사랑에 있다는 주제를 다룬다. 아다다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성의 상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아다다와 도망친 수롱은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사람, 아다다가 돈을 버려 꿈이 좌절되자 아다다를 죽이는 물질에 오염된 현대인을 상징한다. 돈 외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아다다와는 달리 돈을 중요시한 수롱은 아다다를 죽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된다. 이거 수롱이를 완전 쓰레기 만드네. 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밑줄 쳐놨는데 그것만 읽을게요. 아다다도 내면적 순수성을 지닌 인물이다. 아다다가 구하고자 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얻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 그 욕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애정, 더 나아가 행복의 지향이다. 주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희구하는 한 여인의 삶과 그 비극적 운명. 또 보세요. 물질적 소유욕이나 이념 때문에 상실해버린 또는 상실해가고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물질적 소유를 지향하고 있는 수롱이의 삶과 진실한 행복을 희구하는 아다다의 삶을 통해 인간의 참다운 가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벙어리이며 백치이기에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지만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등장인물 아다다, 부지런하고 순종하는 착한 성격의 여인, 진실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다 끝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 인물 수롱이, 신부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아끼기 위해 아다다와 결혼하나 어쩌고저쩌고. 참 수롱이를 거의 쓰레기 취급하죠. 또 보세요. 아다다의 첫 번째 남편이 원한 것은 그녀가 지참금으로 가져온 논마직이었고, 두 번째 남편 수롱이가 원한 것은 역시 신부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아끼는 일이었다. 첫 남편은 아다다에게서 물질적 이익을 원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자 아다다를 버렸고, 수롱이 또한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아다다의 순수한 의지와 수롱의 물질적 욕망이 빚은 갈등. 아다다야말로 황금 만능의 세태 속에서 순수한 가치를 지향한 셈이다. 참. 과연 수롱이는 물질적 욕망과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인 쓰레기이고, 아다다는 순수한 의지와 가치를 소망했던 선역이었을까? 심지어 수롱이는 매매혼이 있던 시대에 아내를 살 돈을 아끼려고 아다다를 꿰어낸 생양아치로 매도되기 십상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해요. 벙어리라 말이 나오지 않고 이름은 김확실인데 아다다 하는 이 소리만 하는 바람에 졸지에 이름이 아다다가 된 백치 여인이 한 섬지기 땅, 그러니까 쌀 한 섬 거둘 수 있는 논을 말한 한 섬지기 땅을 지참금으로 얹어가지고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요. 원래는 남자 쪽이 여자 부모님한테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주고 시집 보낸 거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아다다를 아껴주던 남편과 시부모가 점차 이 지참금을 기반으로 돈을 벌고 잘 살게 되자 아다다를 구박하고 다른 여자를 들여서 살면서 아다다는 5년 만에 친정으로 쫓겨나요. 친정에서도 어머니의 구박에 못 이겨 가출한 아다다는 1년 가까이 자신을 잘 대해주며 썸을 타던 수롱에게로 도망가고, 둘은 같이 신미도라고 하는 섬으로 달아나는데, 실미도가 아니고 신미도, 저기 평안도에 있는 섬입니다. 이 수롱이에게는 10년 동안 비바람 맞아가며 고생하며 번 목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전 시부모로 인한 트라우마 내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있었는지 아다다는 수롱이가 그 밭을 미천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다시 자신을 구박하고 내쫓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마침내 밭을 사기로 한 날 새벽에 몰래 돈을 가지고 빠져나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뒤쫓아온 수롱이는 극심한 분노로 아다다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고, 아다다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걸로 끝나요. 단편이지만 참 묵직한 내용인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작품의 해설들에서 아다다는 절대선, 절대순수, 절대순진, 그야말로 성녀에 가까운 이미지이고, 반대되는 수롱이는 절대악, 돈에 미친 쓰레기 정도로 묘사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다다는 선역이고 수롱이가 악역일까요? 본 게시탐정은 어릴 때는 당연히 기존의 해설대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어린 마음에도 아다다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제법 현실을 깨달은 후에 다시 읽었을 때는 아다다보다 수롱이가 불쌍해서 제가 가슴이 찡해졌어요.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하면 어른이 된 거라는데, 어쩌면 이 작품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백치 아다다는 장애 여인 인생을 건져주려다가 되려 본인 인생을 망쳐버린 한 남자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아다다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남자의 인생을 망설임 없이 시궁창에 던져버린 순수함으로 무장한 최악의 악녀였어요.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는 언더도그마의 껍질을 벗겨낸 진짜 본색은 그러했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추워서 입이 막 굳네. 일단 아다다가 가장 그리워하던 그 시절, 5년 전의 시집은 엄밀히 따지면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정신적인 사랑 따위 애초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나 아다다 자체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가난한 살림에 아다다가 가져올 지참금이 필요했던 거야. 실상은 아다다를 사랑해준 게 아니라 아다다가 가져온 물질을 사랑해준 것이죠. 그것이 더 필요 없어질 만큼 자신들이 부유해지자 즉각 아다다를 내쳐버리는 것에서 확실해집니다. 게다가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하시는데, 아다다를 사랑받게 해준 그 한섬지기 논이라는 지참금도 아다다 본인 게 아니라 어머니의 주문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아다다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고마움은 1도 없습니다. 보세요. 원래 바른 사람이 못 되는 아다다에게는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로 인해 밥을 먹게 되는 시집에서는 조금 더 역겹게 아니었고 되려 위로를 하고 허물을 감추기에 힘썼다. 여기에 아다다가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시집 가기 전 지난날 어머니 아버지가 쓸데없는 자식이라는 구실 밑에 가문을 더럽히는 재앙의 자식이라고 사람으로서의 푼수에도 넣어주지 않고 박대하던 일을 생각하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는 나머지 명절 때나 제사 때면 시집에서는 그렇게도 가보라는 친정이었건만 이 악물고 가지 않고 행복 속에 묻혀 살던 어머니가 투자해준 것 때문에 사랑받으면서도 마치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착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이 5년 동안 친정 방문 한번 하지 않았던 게 아다다의 실상입니다. 이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뒷목 잡죠. 그 시절에 백치 딸을 낳았다는 것만이라도 여자로서 참 고충일판에 지참금까지 얹어서 시집 보냈더만 5년 만에 도로 쫓겨오고, 거기다가 친정에서도 아다다는 답이 안 나오는 사고뭉치입니다. 보세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치에 가까운 그의 성격은 무엇인지 힘에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만족을 얻었다. 집안의 모든 고된 일은 실로 아다다가 혼자서 치워놓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게 반갑지는 않았다. 왜? 둔한 지혜로 말한 없이 뼈가 부러지도록 몸을 돌보지 않고 일종 모험에 가까운 짓을 하게 되므로 그 반면에 따르는 실수가 대래 일을 저질러 놓겠다. 그릇 같은 걸 깨쳐먹는 일을 거의 날마다 일어났다. 아다다가 참여를 하지 않아도 행랑, 즉 하인들이 차근차근 해놓을 일을 굳이 맡아서 일을 저지른다. 역겨운 마음에 실수할 때마다 모진 매를 내리지만 그때뿐이고 남이 일하는 것을 보면 또다시 와서 손을 대고 많다.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굳이 나서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실수를 해대니까 어떻게 돼? 집안 살림에 나만 아는 게 없을 지경이라잖아. 친정에 돌아온 후에 수롱이가 아다다랑 썸 탄 기간만 1년이 넘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아다다가 깨먹은 그릇만 300-400개에 달할 겁니다. 이 정도면 2020년대의 모녀지간이라도 줄사대기 맞고 집에서 쫓겨나요. 게다가 어머니는 아다다를 위해 나름의 포석을 해두었으니 미리부터 수롱이와의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했고 이참에 둘이 같이 살림 차리고 떠나라는 허락 겸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굳이 아다다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초강수를 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간 악역으로만 보였던 아다다의 어머니도 재평가의 여지가 상당해 보이죠. 여기까지 보면 전 남편, 전 시부모는 재평가할 여지가 아예 없는 그냥 순수 악역이에요. 어머니는 정상 참작을 할 여지가 있는 인물이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인 수롱이는 아다다로 인한 작중 최악의 피해자입니다. 악역이 아니라. 그리고 작품 내에서 유일한 상식인입니다. 제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왜냐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수롱이한테 항상 붙는 직함이 뭐냐? 돈 아끼려고 아다다 꼬신 양아치라는 건데 그 시절은 돈으로 아내를 사오는 매매혼이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가지고 아내의 부모에게 목돈을 줘버린 후에는 다시 살림을 꾸릴 돈을 모으기 위해 결혼하자마자 신혼부부가 피땀을 흘려야 됐거든. 수롱이 또한 이제 아내를 사기 위해 10년 동안 고생하며 돈 모았는데 아다다를 잘 사귀어서 데려오면 이 아내를 사는 데 쓸 돈, 그러니까 아내의 부모님한테 줘버릴 돈이 굳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까? 그렇게 아낀 돈으로 뭘 할 건데요. 당연히 두 사람이 꾸려갈 가정을 위한 미천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덩어리인 아다다가 흡족할 이치는 없었지만 돈으로 사지 아니하고는 아내라는 걸 얻어볼 수 없는 처지였다. 그저 생기는 아내는 벙어리였어도 좋겠다. 그저 자기의 하는 일이라 도와주고 아들, 딸이나 낳아주었으면 더 바랄 거 없었다. 아다다를 꼬임으로 돈을 남겨서 그 돈으로는 살림의 미천을 만들어 가정의 마루를 얻자는 데서였다. 자기도 남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보게 되누나 하니 바라지도 못하였던 인생의 행복이 자기에게도 이제 찾아오는 것 같았다. 즉 수롱이는 아다다가 가져올 물질, 지참금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었고 기대도 안 했어요. 벙어리라도 좋으니 같이 가정 꾸리고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낀 돈으로는 아다다와 함께 살아갈 살림 미천으로 쓸 계획이었고, 이거 요즘 말로 하면요, 예식장이나 예단 예물 같은 허례허식에 많은 돈 쓰지 말고 최대한 결혼 비용을 아껴서 신혼집에 투자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다다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다 아는 판에 기대할 것도 없고 그저 자기와 함께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말 그대로 돈이 아니라 아다다 자체에 관심과 호감이 있었던 거죠. 결혼 비용을 아껴서 두 사람의 가정을 더 윤택하게 꾸려보자는 생각이었고, 본인도 부모나 가족 없이 아다다랑 둘뿐이잖아요. 더더욱 수롱이 입장에서는 아다다를 인생 파트너, 말 그대로 반려자로 여긴 겁니다. 보세요. 그리하여 있던 돈으로 어떻게 밭이나 사서 조 같은 거나 심고 짬짬이 조개나 굴, 낙지 이런 걸 키워서 그날 살았으면 더할 수 없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거는 상태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아내를 사지 아니하고 아다다를 꼬여온 것도 이 소유욕에서였다. 이것 때문에 수롱이를 마치 물질적 소유에 미친 뭐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읽어봐야 돼요. 그만한 소유를 가지는 것이 자기에게 향한 아다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는데도 보다 더한 수단일 것 같았다. 땅을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땅을 마침내 가져보느나 하는 생각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아다다에게도 이 계획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수롱의 꿈도 뭐였냐? 적당히 밭을 일구고 조개, 굴, 낙지 캐서 그날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수롱의 꿈이었어요. 누구랑? 아다다랑 같이. 땅을 사고 싶은 것도 수롱이가 돈에 미쳐서가 아니라 일단은 땅 한 편 가져보고 싶은 게 이 수롱이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동시에 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니 걱정 마라. 고 아다다를 안심시켜 주려는 굉장히 애틋한 의도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아니 밭이 2000평이면 조를 심는다 그러고 잘만 갖고 봐. 조가 10섬에 지피 100여목이야. 이거 가지고 겨울 한동안 못 살겠어? 둘이 같이 붙어가지고 몇 해만 벌어보자. 그때는 논도 또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럼 밭은 싫어? 이게 이 장면. 만약에 아다다를요 자기 인생 계획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했다면 싹 무시하고 혼자 결정하고 아다다한테 통보했겠죠. 근데 수롱이는 뭐합니까 지금? 자기의 계획을 마치 브리핑을 하듯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죠. 아다다에게 그럼 논을 사자. 밭이 싫으면 막 이렇게 뭔가 동의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시집에서도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쫓겨난 아다다에게 수롱이는 말 그대로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수롱이가 준비한 자산과 계획에 아다다는 그냥 얹혀가는 입장이라고. 그렇지만 수롱이는 아다다를 무시하지 않아요. 계획을 공유하고
그녀를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롱이한테 아다다가 한 짓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세요. 아다다는 수롱이에게 돈이 있다 해도 실로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 많은 돈으로 밭을 산다는 소리에 지금까지 꿈꿔오던 모든 행복이 여지없이 일시에 깨지는 것 같았다. 돈으로 인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던 자기의 신세는 전 남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듦으로 마침 결국 쫓겨났다. 그 돈의 미천은 장래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단 몽둥이를 갖다 주는 것. 밭에다 조를 심는다는 것은 불행의 씨를 심는다는 거다. 그저 섬으로 왔으니 조개나 굴 같은 걸 캐서 그날그날 살아가는 것만이 수롱의 사랑을 받는데 더할 수 없는 살림인 줄로만 안다. 그러니까 아다다는 근데 이게 솔직히 수롱이 생각하고 뭐가 다른가? 아다다는 그저 조개나 굴 캐먹으면서 그날그날 산다는 거, 이 생각은 수롱이도 하고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참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롱이는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근본적인 자산이자 식량이 되는 농사를 짓겠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가난이 대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 열고 도망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가정도 결국 생활이 돼야 되는 거라고. 게다가 전 남편과 수롱이는 전혀 다른 인간임에도 돈이 많다는 것 하나로 전 남편의 모습을 수롱이한테 겹쳐 보이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 돈을 그대로 두고는 수롱의 사랑 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늘어가는 돈에 따라 차차 눈은 어둡게 되어 점점 정은 멀어만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돈이 많고 그 돈으로 농사를 지어서 뿔리면은 결국 자기를 구박하고 내쫓을 거라는 지레짐작감. 또 수롱이의 생각이나 의도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서 그저 자기가 겪었던 일만 생각하고 수롱이도 그럴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은 아다다 본인뿐 아니라 수롱의 인생까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어서 물속으로 가라앉든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내려가든지 했으면 하고, 아다다는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무수한 그 지전 지폐 조각들은 자기의 온갖 불행을 모두 걷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춤이라도 출듯이 기꺼웠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롱이의 돈을 모조리 훔쳐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상쾌하기 그지없고 춤이라도 출듯이 기꺼웠다. 거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그게 지 돈이야? 자기 돈이야 그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전 남편인데 복수는 죄 없는 수롱이가 당하고 있잖아요. 수롱이는 저 돈을 모으기 위해 10년을 불피풍우,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다 맞아가면서 품팔이를 해야 했어요. 노가다를 뛴 겁니다. 말이 좋아 10년이지 평균 수명도 짧은 시절이야. 수롱이는 거의 인생 태반을 아다다 때문에 날려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다다를 죽인 걸로 인해 남은 인생도 살인자로 살게 된 거야.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아다다와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정말 소박했던 그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포맷시키면서 희열을 느끼는 아다다의 모습에서 순수한 것이 곧 선한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런 이유로 어딘가 정신이 불편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과 인연을 맺거나 결혼 등으로 가족이 되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라면 저 사람을 잘 다독여서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이 상대방은 물론 본인 인생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이 어쩌면 백치 아다다의 새로운 주제가 아닐까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걸 추구한다 해도 버리려면 자기 돈이나 버릴 것이지 남의 돈을 멋대로 갖다 없애면서 그렇게 말하면은 이건 그냥 미친년 널뛰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